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나요?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넘기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의 작은 이상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건강을 함께 지키는 채널 실버벨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아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런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경색 환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대부분 너무 늦게 오시거든요. 몇 해 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등산을 즐기시던 7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친구들과 웃던 분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말을 못해요. 오른쪽 팔이 안 움직여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CT 화면에 나타난 것은 뇌경색. 그분은 단 몇 시간 만에 언어를 잃고 오른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그날 아침 단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겁니다. 뇌경색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조용히 다가온다는 점이에요. 아무 증상도 없이 괜찮겠지 하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혈관이 막혀 산소가 끊기면 뇌세포는 단 몇 분 만에 죽습니다. 그건 단순히 한쪽 팔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억, 말, 감정,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까지 모두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정말 조용한 도둑이에요. 밤새 평온하게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뇌경색이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몸의 신호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진료를 마치고 차트를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오른손 끝이 이상했습니다. 펜을 잡으려는데 힘이 빠지는 느낌. 잠깐 멈칫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루 종일 컴퓨터를 썼으니 피로한 거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환자 진료 중 제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말이 꼬이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때서야 직감했죠. 이건 아니다. 즉시 혈압을 쟀습니다. 150에 95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MRI 검사 결과 다행히 일과성 허혈 발작, 즉 잠깐 혈류가 막혔다. 다시 뚫린 상태였죠. 하지만 그건 진짜 뇌경색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날 느꼈던 두려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제 몸의 신호를 무시하려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모두에게 뇌경색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후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항상 먼저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벼운 어지럼, 손끝의 저림, 말이 잠시 꼬이는 순간, 이건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예요. 그걸 무시하면 다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뇌경색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짠, 음식, 포화지방, 운동 부족, 흡연, 스트레스. 이 5가지가 매일 조금씩 뇌혈관을 손상시키죠. 특히 식탁 위에 기름이 중요합니다. 그 기름 한 숟가락이 우리의 혈관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뇌혈관은 수도관과 같다. 물을 오래 틀면 배관 안쪽에 녹이 끼고 이물질이 쌓이죠. 우리의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진 음식과 염분, 흡연, 운동 부족이 겹치면 혈관 안쪽에 플라크이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게 쌓이다가 어느 날 문득 딱 막히는 순간이 오죠.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걷고 싶지만 다리가 말을 안 듣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이 움직이지 않는 그 절망. 저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이 그 고통을 겪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환자의 눈빛엔 늘 같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후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 눈빛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후회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건강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 건강은 오늘 아침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기름을 가장 먼저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한 숟가락의 기름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막아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혈관을 살리는 식습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경색은 사실 갑작스러운 병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안에서 천천히 자라온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혈관은 매일 조금씩 낡아가고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고 있죠. 그 찌꺼기의 이름이 바로 플라크입니다. 플라크는 기름과 콜레스테롤, 염증세포가 엉겨붙어 생기는 덩어리예요.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관 벽이 좁아지고 거기서 혈류가 거칠게 부딪히며 상처를 내죠. 그 상처에 또 기름이 들러붙고 또 염증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날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딱 막히듯이 혈류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저는 MRI 영상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아, 이건 단순히 혈관이 막혔다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그 사람의 시간이 멈춘 순간이에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그분의 기억과 인생이 한순간 검은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는 걸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뇌혈관은 정말 섬세한 기관입니다. 지름이 23mm 밖에 안 되는 가느다란 통로 안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기억, 감정이 흘러갑니다. 그 좁은 길이 막히면 단 몇 초 만에 언어가 끊기고 몸의 반쪽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혈관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전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잘 안 마시는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지만 기름은 매일 드시잖아요. 환자분은 고개를 갸웃하시죠. 기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은 혈관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을 계속 섭취하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바로 음식 속 기름이 우리 뇌를 살리기도 해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선생님, 난 별로 안 먹어요. 밥도 조금이고 고기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었습니다. 평생 식용유만 써오셨던 거예요. 볶고, 튀기고, 부칠 때마다 같은 기름을 반복 사용하셨죠. 검게 변한 기름 냄새가 몸에 밴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그분은 73세 때 왼쪽 반신마비로 제 앞에 오셨습니다. MRI 사진을 보면서 그분이 한숨을 쉬셨죠. 그냥 평소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평소대로라는 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쌓인 위험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후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어떤 사람은 70에도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60에도 지쳐버립니다. 그 차이는 바로 혈관이에요. 혈관이 깨끗하면 산소가 잘 흐르고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막히면 피로하고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됩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지? 그게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뇌혈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진짜 두려운 건 병명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나를 잃어가는 것 생각이 흐려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손끝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삶. 그건 그 어떤 약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력이 강한 기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막혔던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손상된 세포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한 숟가락, 한 끼, 한 선택이 미래의 나를 바꾼다는 거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는 수많은 음식이 올라옵니다. 그중 대부분의 음식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하나 있죠. 바로 기름입니다. 볶음, 부침, 튀김, 심지어 김치볶음에도 들어가는 그 한 숟가락의 기름. 그 기름이 우리 노후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혈관 건강은 주방에서 결정됩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평생 식용유만 써온 분들, 한 번 쓰고 식혀두었다가 다시 쓰는 분들, 기름 아까워서 버리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혈관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탁하고 두껍고 좁아져 있어요. 기름은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지만 그만큼 혈관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의 대부분이 이미 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은 공기, 열, 빛에 노출되면 변질됩니다. 특히 몇 번이나 다시 가열한 기름은 트랜스 지방과 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그것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바로 플라크의 씨앗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검게 변한 프라이팬의 흔적이 곧 내 혈관의 모습이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저는 기름을 다루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저도 무심코 아무 식용유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환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저 식용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요. 검사해보니 혈중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원인은 반복 사용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전을 부쳐 드셨습니다. 처음엔 신선한 기름이었지만 매번 식혀서 다시 쓰다 보니 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끈적해졌죠. 결국 그 기름이 몸 안에서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기름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생명을 지키고 잘못 쓰면 상처를 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식용유는 다 똑같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수십 가지 기름들, 그중 상당수가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기 쉬운 포화지방 위주입니다. 튀김이나 볶음용으로 좋다고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혈관의 염증을 키우는 조용한 독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내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이 어느 정도 나쁜 기름을 걸러줬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식단에서는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름을 많이 쓴 음식, 특히 튀긴 음식과 전, 부침류를 자주 드신다면 이제는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식탁 위에서 기름 냄새 대신 맑은 국물이나 생채소 향이 나야 해요. 제가 만난 한 80대
여성 환자분은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오셨어요. 검사 결과 망막동맥경색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죠.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혈액 속에 쌓인 산화지질이었습니다. 그분의 식단을 살펴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기름에 볶은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째 식탁부터 바꿨습니다. 기름병 뚜껑을 닫는 순간 제 혈관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기름을 새로 데우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하세요. 이 한 숟가락이 내 혈관을 막을까? 아니면 지킬까? 그 선택이 바로 10년 후의 나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밝게 바꿔볼까요? 지금부터는 혈관을 살리고 뇌세포를 지키는 기적의 기름, 바로 올리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엔 저도 올리브유를 잘 몰랐어요. 그저 비싼 서양식 기름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탈리아의 한 장수 마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마을의 어르신들은 90세가 넘어도 직접 농사를 짓고 걷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히 요리 재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혈관에 스며드는 보약이에요. 특히 올리브유의 풍부한 올레사노익 애시드과 폴리페놀 폴리페놀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플라크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심지어 기억력과 집중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올리브유가 좋은 지방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지방이 들어오면 세포가 유연해지고 혈관도 부드러워져요. 반대로 나쁜 지방, 즉 포화지방이 많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쉽게 손상됩니다. 올리브유는 혈관 벽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서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요. 그 안을 흐르는 혈액이 가볍고 깨끗해지는 거죠.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올리브유는 혈관을 닦아주는 청소기입니다.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혈관 속에 불필요한 찌꺼기와 염증이 사라지고 피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올리브유가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이에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 방지가 아니라 치매 예방, 기억력 유지, 감정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며칠 전 82세 어르신 한 분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피부도 맑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더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그분의 식습관을 보니 놀랍게도 20년째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쓴맛이 처음엔 싫었는데 이젠 그게 제 약이에요. 그분의 눈빛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의 뇌혈관은 정말 건강하겠구나. 올리브유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조절에도 있습니다. 식사 전에 소량을 섭취하면 음식의 소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비만을 가진 분들에게도 아주 유익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리브유는 몸에 들어와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와 친화력이 좋았어. 부드럽게 스며들고 거부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에서 온 진짜 기름의 힘입니다. 다만 올리브유도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그 귀한 효능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해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올리브유를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주의사항, 즉, 약처럼 먹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훨씬 더 젊고 건강해질 거예요. 혹시 지금 주방에 올리브유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그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는 하루. 한 스푼의 기적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유는 그 자체로 혈관을 지키는 천연 보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4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을 때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인 폴리페놀은 열에 약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그 항산화 성분이 쉽게 파괴되어 따라서 튀김이나 볶음용보다는 샐러드에 뿌리거나 밥 한 숟가락에 살짝 둘러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한 큰술,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마시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둘째, 보관은 빛과 열을 피하세요. 올리브유는 햇빛과 공기에 닿으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색, 유리병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주방의 가스레인지 옆은 최악의 장소예요. 또 뚜껑을 자주 열고 닫으면 산소가 들어가면서 점점 변질됩니다.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 작은 용기에 덜었으면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확인하세요. 마트에서 올리브유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 중엔 정제 과정을 거친 영양소가 거의 사라진 제품도 있습니다. 진짜 효능을 얻으시려면 라벨에 엑스트라,
virgin olive oil이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건 올리브를 처음 눌러 짜내 순수한 원액으로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이건 건강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 안에 들어가는 건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니까요. 넷째, 하루 권장량을 지켜야 합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약 1 내지 2큰술, 즉 10에서 20ml 정도입니다. 이 이상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이 늘거나 소화가 더뎌질 수 있어요. 올리브유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 스푼, 그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평생 지켜줍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올리브유는 여러분의 혈관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기름의 기적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우린 언제나 괜찮겠지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신호를 듣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방의 기름을 바꾸고, 아침의 습관을 바꾸고, 몸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건강하고 단단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혈관이 막힌 순간부터 3시간 안에 치료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 그 세포들은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병원 치료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가벼운 어지럼, 손끝의 저림, 말이 꼬이는 순간은 뇌가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번째, 혈관은 습관으로 관리됩니다. 짠 음식, 포화지방,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 4가지가 뇌경색의 뿌리입니다. 오늘 식탁에서 지금부터 바꾸세요. 셋째, 기름 한 숟가락이 생명을 바꿉니다. 나쁜 기름은 혈관을 막지만 좋은 기름은 혈관을 닦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이 약보다 강한 예방약입니다. 넷째, 지금이 바로 나를 바꿀 시간입니다. 건강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 꾸준한 습관이 내일의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노후 건강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장 일어나 한 컵의 물을 마시고 식탁 위 기름병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를, 기억을, 그리고 인생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실버벨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